조갑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7일 오전 6시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CNN을 켰더니 브레이킹 뉴스라고 하면서 전하는 이야기가 1월 20일 바이든 취임식을 기하여 미국 전역에서 백인 무장 시위대가 각 주의 청사를 포위하든지 점령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 바이든 당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워싱턴으로 몰려오는데 대비해 가지고 워싱턴에는 약 2만 5천 명의 주 방위군이 배치되거나 지금 될 예정으로 있어서 완전히 워싱턴이 요새로 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한 백인이 픽업 트럭에 이 소총, 자동 소총과 약 500발의 탄환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짜 출입증, 가짜 이 취임식 출입증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검문소에서 체포가 됐다 하는 뉴스가 연속으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게 내전 전야인 것처럼 이렇게 흥분된 목소리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BI가 지금 전국에 비상을 걸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경합주에서 무슨 사달이 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타겟이 된 데가 뭐 경합주, 예컨대 이제 미시간에서는 특히 이 주청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시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도 트럼프는 얼굴 하나 비치지 않고 백악관에 트럭 박혀가지고 지금 계속 불평불만만 쏟아내고, 사실은 펜스 부통령이 지금 대통령직을 대행하고 있는 아주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으시시한 현상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미국 사람들이 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총을 가지고 있고, 물론 총을 들고 다니는 것은 뭐 대부분의 주에서는 그게 금지되어 있으나 총을 차에 싣고 다니는 거 뭐 이런 것은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고 해가지고 앞으로 한 며칠 동안 20일에 취임식이 있으니까 한 3, 4일이 상당히 긴장되고 우발적 사고 또는 계획적 테러도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더구나 지난 1월 6일에 있었던 트럼프가 선동한 그 군중이 의사당으로 난입한 목표가 뭐냐? 큰 목표 하나가 트럼프의 말을 듣지 않는 펜스를 잡기 위한 것이었다. 펜스를 인질로 잡기 위해서 펜스를 찾고 다니다가 결국은 실패하게 된 그 상황이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펜스 잡으라 한 거하고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난입한 사람들이 펜스 어디 있느냐고, 펜스를 쏴 죽이겠다고 하면서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를 맹종하는 어떤 변호사는 SNS에 펜스를 총살시켜야 된다 이렇게 선동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바이든도 아주 경호를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 시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워싱턴 시설은 다 폐쇄하고, 그 유명한 워싱턴 몰, 워싱턴 기념탑이 있는 몰 주변은 아예 사람 출입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트럼프가 재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재출마가 아니라 아예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미국 국민의 한 3분의 2라고 합니다. 지금 지지율이 29%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29%는 매우 단단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모든 발단은 어디서 나왔느냐? 트럼프가 패배한 그 선거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계속 가짜로 선동을 해가지고 많은 미국인들, 특히 백인들, 공화당 지지자들이 트럼프가 정말 부정선거로 떨어진 것처럼 억울해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선동을 하고 선동된 군중이 폭도로 변하고 폭도로 변한 군중이 미국 의사당으로 쳐들어가고 또 그 사태를 본 또 전국에 깔려있는 이 백인 우월 단체 또는 인종차별 단체 이런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이번에는 무장을 하고 시위하러 나가자. 언제부터? 미국 시간대로는 일요일, 내일이죠. 일요일부터 취임식까지 한 3, 4일 동안 전국적으로 청사를 점거하지 않은 또는 청사를 포위하지 않은 이런 일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을 개출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이게 참 아프리카나 제3국의 후진국에서 가끔 일어나는 거죠. 가끔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가 이렇게 어렵다는 걸 많이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선거에서 지면은 아예 개표를 중단시켜버리고 자기가 이겼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또 개표 결과를 조작하기도 하는 이런 일이 이런 비슷한 일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동이 얼마나 무서우냐. 그리고 그걸 믿는 백인층이 한 30, 40%는 된다는 겁니다. 미국 국민 중에 한 30, 40%는 한 30% 정도는 트럼프의 선동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이 끔찍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 심각성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안 했으므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첫째는 언론에 의해서 바이든 당선이 선언된 그 바로 직후에 바이든에게 전화해가지고 당선을 축하했어야 했습니다. 축하했어야 해요. 그리고 바이든을 백악관으로 초청해가지고 인수인계 절차를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취임식에 참석한다고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안 해요. 그러면서 계속 선거 불복 캠페인을 2달 동안 벌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도 했어요. 물론 소송은 모조리 졌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펜스 보고 뒤집어 달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헌법에도 없는, 그러니까 펜스로 하여금 쿠데타 사령관이 되어 달라고 한 셈입니다. 펜스가 그걸 거절하니까 거절할 수밖에 없죠. 거절했다고 용감하다고 요새 펜스를 축켜 세우는데, 아니 용감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죠. 만약 1월 6일 날 의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306대 232로 선거인단표 조 바이든이 이겼습니다라고 선언하지 않고 이것은 믿을 수 없으니까 앞으로 각 주에서 다시 인정 절차를 밟아주기 바랍니다라고 했더라면은 바로 대역죄입니다. 그는 반역죄입니다. 감옥에 가서 징역 한 20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헌법대로 하겠다고 헌법대로 한 겁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워낙 펜스가 얌전하게 해놓으니까 야 그것도 대단한 용기다 해가지고 참 해야 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영웅이 되는 세상이라는 것은 지금 미국이 얼마나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상은 이렇게 미국 당국이 지금 경호를 책임진 곳이 워싱턴 경찰, FBI 그리고 이 미국 국토안전부, 국방부 이런 데서 협조를 해가지고 이 보안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보다 더
상황을 과장하는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막 떠들고 그 다음에 병력이 집중 배치되는 걸 보여주면은 시위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겁을 먹고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 예방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좀 과장하고 있는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 백인들은 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총기 휴대가 자유로우니까 이거 단속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봅니다. 또 미국은 집회 시위에 관한 자유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허용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한계를 넘으면 상당히 무자비하게 제어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트럼프의 선동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여기에 플러스 하나 이 기독교에 기반을 둔 이 광신 집단 QAnon이라는 광신 집단이 또 많은 광신도들을 배출했다는 겁니다. 이 종교적 광신도가 무기를 갖게 되면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슬람 테러 집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교적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손에 무기를 쉽게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사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폭발성은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면서 이게 공화당 사람들이 미국 의회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더 자극한다. 그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그런 부작용을 다 감안하더라도 반드시 트럼프가 다시는 정치를 못하도록 꼭 묶어버리겠다 하는 의지가 더 강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더욱 곤란해지고 있는 것은 공화당입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으나 그래 했다가는 트럼프의 맹종자들이 몰려와 가지고 이 공화당을 분열시키든지 잘못하면 공화당이 쪼개질 판이 됐습니다. 린지 그레이엄이라고 상원 의원은 트럼프와 매우 친하고 트럼프를 항상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월 6일 날 그 의회에서 이제는 충분했다. 1월 6일에서 이제 더 이상 트럼프를 지지할 수 없다라고 공개를 선언했더니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트럼프 광신자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은 배신자다라고 이렇게 압박을 넣고 있어요. 이런 꼴을 당하면은 국회의원들은 표를 얻어야 되는 사람이고 항상 대중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니까 참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선동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면 몰라도 선동된 사람이 예컨대 부정선거라고 믿는 사람이 공화당 의원의 공화당 지지자의 한 60% 70%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심각합니다.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하기가 좀 어렵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트럼프의 이 행동. 자, 지금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백신 접종이 매우 늦습니다. 백신 접종이 늦고, 그 다음에 사망자는 폭발적입니다. 하루에 4,000명씩 죽고 있습니다. 9.11 테러가 미국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미 코로나 대책은 임기를 남겨놓고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아무 관심도 없어요. 이런 대통령 보셨어요? 이런 미국 대통령 참 끔찍하죠. 그런데 한국에는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자와 맥을 같이 하는 트럼프 광팬들이 아직도 있으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선동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계속 선동질을 반미 단체로 변하고 있습니다. 주사파와 앞으로 경쟁하는 반미 단체가 될 겁니다. 선동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선동 한 사람이나 선동당한 사람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더구나 그 선동가가 대통령 같은 권력자일 때는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앞으로 트럼프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단죄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범죄는 그 정직하고 우직한 또 정의감이 강한 미국 사람들을 정신을 황폐화시켰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 중에 30%를 속였다는 겁니다. 그 30%를 속인 그 음모론을 트럼프가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할 일은 없죠. 그러면 계속 속은 사람은 계속 따라갑니다. 트럼프가 내가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근데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하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해야 될 말은 내가 그동안 여러분들을 속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를 믿고 속아 넘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선거 매우 공정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을 우리 같이 축하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이야기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하면은 그렇게 해놓으면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미국의 현상은 미국에서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맹목 추종자들 대깨트라고 그러죠. 대깨트하고 대깨문하고 뭐가 다릅니까? 같죠. 권력자의 선동이 가장 나쁩니다. 권력자의 선동, 즉 히틀러입니다. 그게. 감사합니다.